이어서 한화자산운용의 최재형 파트장님과 SRS 홍태화 대표님께서 대구 스마트 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구 스마트 산단 지붕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많은 분들은 이름을 얘기를 안 해도 다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인데요. 최재형 파트장하고 저 홍태화 미생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LG로 입사해서 한 회사의 한 부서에 21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요. 우리나라 국가 기관망 사업인 LG텔레콤,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망 사업에 1.5조 원 정도의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였고 좀 자신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천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지대공 미사일이 있는데요. 그 프로젝트 개발에 제가 레이더 표적 장치 개발에 대한 수행을 진행을 해서 천궁의 미사일 개발에 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한 10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한 프로젝트들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그리고 GS-ENL의 ESS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한국전력의 주파수 조정 장치에 대한 그런 신재생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회사에서 잘리지는 않았습니다. 2017년도에 좀 다른 사업을 더 해보려고 했었는데 회사에서 못하게 해서 2017년도에 나왔고, 2018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직접 태양광 사업 프로젝트를 직접 개발하고 기획하고 운영까지 많은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 최재형 파트장님을 만나서 이 SRS 스마트 산단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었고요. 주니어 때 엔지니어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시니어가 돼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그런 역량을 두루두루 갖췄고요. 참고로 골프도 잘 치고 있습니다. 회비를 안 내가지고 지금 잘렸거든요. 다음 소개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화자산운용에서 신재생 에너지 파트를 맡고 있는 최재형입니다. 이력을 보시면 딱히 내세울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특별한 이력은 제가 첫 직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태양광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다는 거고요. 제가 회계법인에 있을 때는 에너지 기업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1호 태양광 기업인 SDN에서 태양광을 배웠고요. 그 이후에 한화 큐셀 코리아, 그다음 한화 에너지, 그리고 지금은 한화자산운용에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요. 그거 못지않게 금융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의 이런 커리어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입니다. 태양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감이 없으신가요? 오늘은 이찬원 가수분도 오시지만, 자, 오늘은 춘분입니다. 춘분.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고요. 굳이 제가 의미를 부여해보자면 이 사업을 진행하려는 회사와 이 사업에 참여를 하려는 회사가 동등하게 서로 같이 협업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바람이 있고요.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RS 프로젝트, SRS가 뭔지 궁금하시죠? 간단해요. 스마트 루프탑 솔라입니다. 스마트 루프탑 솔라,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대구 스마트 산단 지붕 태양광 프로젝트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대구 시내에 있는 산업단지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 1.5기가를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1.5기가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원전 1기에 해당하는 용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조가량 투자가 되고요. 하나자산운용에서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 대구 산단은 도심 면적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산단의 80%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면은 저희는 1.5기가를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할 때 이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이익들을 대구시, 대구 지역업체, 건물주, 입주사들에게 골고루 나눠줄 예정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강의를 봐왔지만 이익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서서 너무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그냥 그 복습 차원에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5도씨 파리 업무 협약에서 협의된 지구 온도 상승 한계 목표치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1.1도씨가 상승을 했고요. 앞으로 0.4도씨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박진희 배우님이랑 홍종호 교수님께서 이미 기후위기는 남의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현실에 와 있는 그런 위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뭐냐? 이산화탄소입니다. 그 이산화탄소는 어디서 만들어지냐? 보시면은 에너지를 만들 때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탄소 중립에 대해서 한번 용어를 설명을 드릴게요.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발생하는 탄소의 양과 흡수되는 탄소의 양을 동일하게 맞춰서 결국에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겠다. 넷 제로, 탄소 중립이라는 걸 용어를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지구온도 1도씨가 올라갔다는 거에 대해서 감이 잘 없으실 거예요. 1도씨 올라가서 그래서 어쩌라고. 근데 이게 과학자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김상욱 교수님이고요. 1도가 올라가는 게 어떤 효과랑 같냐? 200년간 매 초 원자폭탄이 4개씩 터지는 환경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매 초에 4개의 핵폭탄이 터지는 그런 심각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SRS 프로젝트 사업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SRS 주식회사가 있고요. 여기가 발전 사업을 하는 발전사업 법인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를 해서 태양광 전기를 판매를 하는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 대금으로 저희 그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이제 배당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이 사업에 시공을 맡은 대기업 한화, 현대, LS, 대보가 EPC 계약을 체결을 할 예정이고요. 실제 설치는 대구에 있는 지역 업체들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산업단지에 건물주분들과 입주사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성면 슬레이트 제거, 태양광, 자가발전 태양광 무상 구축, 뭐 팸스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다양한 혜택을 지금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산단에 계신 건물주들과 입주사 분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수익만이 아니라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다 같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신재생 환경은 어떨까요?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아시나요? 집계 기간마다 차이는 있지만 항상 10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는 6위 탄소 배출을 하고 있고요. OECD 국가 중에서 신재생 설비 투자 실적은 거의 최하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럼 대구는 어떨까요? 대구는 여러 지자체 중에서 신재생 보급률이 거의 최하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파워풀한 대구가 최하위예요. 최하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대구 시민을 믿습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 발전을 주도한 대구 산업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대구 시민들이 합심해서 이 코로나 위기를 다 극복을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관계자분들께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를 독려해 주셔서 대구시가 우리나라 지자체 신재생 보급률 1등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건물주와 입주사에 돌아가는 혜택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는 대구시에 있는 노후화된 산단에 슬레이트 제거를 하자는 것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슬레이트 제거를 하고 지붕을 개량을 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올리자라는 컨셉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건물주에게는 저희가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고 지붕을 개량을 해드립니다. 지붕을 개량해드리고 그 다음에 구조물도 안전 공사를 해서 건물을 튼튼하게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산단에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본인의 건물이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좀 축사가 나왔는데 푸른 대구 각국이 시민 모임과 함께 100와트당 1기 나무 심기 지원 프로젝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입주사한테 돌아가는 혜택인데요. 사실 전기 요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계속 올라갈 예정이고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자가 소비용 태양광 설치, 펨스 구축, 그리고 전기차 교체를 통해서 연 한 7%에서 10%의 전기료 절감 효과를 가져올 예정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먼저 신청하시는 사업주분들에게 이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상 제가 전반적인 사업 소개와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홍태화 대표님께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최재형 파트장님께서 큰 틀에서 보고를 좀 했고요. 그래도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엔지니어 출신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30년 전쯤에 이제 회사에 30년 아니네요. 25년 전쯤에 회사에 맨 처음 들어가서 입사하자마자 사망사고를 겪어봤습니다. 물론 제가 사망사고를 낸 건 아니고요. 그때 사망사고를 내고 나서 유가족들이 슬퍼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되게 많이 아팠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 나라는 안전에 대한 후진국입니다.
아직까지 10,000명이 넘게, 그리고 특히 제조 현장에서 12,000명이 넘게 안전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사망사고도 계속해서 연간 한 100명 정도씩 지금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해 유형들을 보면 정비나 작업 중에 일어나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거나 무리한 동작을 통해서 5,600명 정도가 계속해서 재해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면서 환경, 나눔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여기에 안전을 좀 더 생각하고 기획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질적인 산단에서 제조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로봇을 좀 지원해주면 이런 많은 그 산재를 좀 줄일 수가 있고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1,000여 대 정도의 1,000개 기업 정도의 로봇을 좀 저희가 직접 제공해서 지원해 드릴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전액 저희가 SRS에서 지원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프로젝트에 대기업들이 왜 끼느냐를 가지고 많은 의구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기업들이 왜 끼냐면요. 제가 작년 12월 달에 이걸 기획하고 올 연초에 구정 때 저희 형님께서 소주를 한 잔 먹으면서 백두산이 폭발을 해서 해가 안 뜬다라고 하면 이 사업 망하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한화시스템, LS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대보종통신 이런 기업들이 연간 매출이 한 8조 정도가 되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이 대기업들이 발전 시간이 해가 안 떠도 보증을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3.4시간이 나오고 3시간밖에 안 나오게 되면 이 임대비나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제안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다 무마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매출을 8조 하는 대기업들이 이 사업을 보증해 준다라고 하는 거에 되게 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성서산업단지가 대구에서 제일 큰 산업단지입니다. 거기에 큰 불이 두 번이나 났었거든요. 그러면 태양광 때문에 만약에 그 건물에 화재가 나거나 아니면 화재 때문에 태양광이 소실이 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의 국내 대기업의 어떤 보험사에서 1년에 프로젝트가 다 진행이 되게 되면 75억 정도 되는 보험료를 내서 상호 간의 구상권 청구 없이 이 부분을 사업을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래도 많은 이제 시민 의식들이 많이 올라와서 전자파나 빛 반사 그리고 환경 오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태양광이 인체에 유해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나 국립전파시험연구원에서 태양광에서 나오는 모듈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나오지가 않는다. 그래서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환경업체들이나 환경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20년, 25년 후에 태양광 패널이 나중에 폐기물로 전략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할 건데요. 법으로 지금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국내 대기업들이 이 태양광 패널을 이렇게 납품을 하게 되면 사업 종료가 끝나면 그 부분을 법적으로 회수를 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저희가 이 환경에 대한 그런 리스크는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아이디어를 줬어요. 저희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사실 성면 슬레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안전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도 우리나라의 태풍의 길목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태양광 구조물이 행여나 바람에 날아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초속 50m/s에 해당하는 시험 조건을 만족한 그런 공법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제철 재련 그러니까 금속 분진이나
도색 분진이 태양광 모듈에 얹게 되면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관리 운영을 잘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잘 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될수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 공장 내부에서 열이 되게 많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기층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그 열이 태양광 패널에 전달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그런 계획이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돈인데요. 지금까지 대구의 뭐 공단들도 그렇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1년에 킬로와트당 임대비만 지급을 거의 대부분 했습니다. 킬로와트당 3만 원, 그러면 1메가라고 하면 1000이죠. 그러니까 1000kg에 보통 3천만 원, 연 3천만 원 정도를 제공을 해서 20년간 한 6억 정도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발전 시간을 저희가 평균 발전 시간을 3.76시간을 뒀습니다. 저기에 대한 근거 자료는 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임대료는 저희는 37,800원이고요. 그다음에 PV 설치, 팸스, 전기차 바우처, 로봇, 기타 여러 가지 항목들을 25년 동안 저희가 지급해주는 부분을 환산을 해서 나눴습니다. 그랬을 때 지원해주는 금액은 킬로와트당 5만 1,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이 일을 통해서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은 킬로와트당 6만 1,000원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럼 임대료를 많이 올려주면 되지 왜 이상한 것들을 준다라고 하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있을 건데요. 그 의문을 제가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추이를 보면 작년에 한전이 33조의 적자가 났습니다. 물론 한전 책임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때문에 국제 유가가 오르고 우리나라는 석탄 화력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오르게 되면 한전의 전기요금은 올릴 수는 없고 그럼 생산하는 비용은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한전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저희 나라는 OECD 국가들 나라들 중에 전기요금이 제일 낮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10년 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전기요금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근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저희가 꼭 임대료로 돈으로 지급해드리는 것보다는 에너지 부분을 좀 절감하고 전기를 절감을 해서 많은 입주기업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쪽으로 좀 기획의 방향을 좀 많이 바꿨고요. 그래서 타 프로젝트와는 좀 많이 차별화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 그런 계획이고요. 간략하게 이 표가 너무 복잡할 거예요. 그냥 100km면 300평 정도 되는 지붕에다가 100km를 태양광을 설치를 하게 되면 타 프로젝트는 6,5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1.18억 정도가 2배 정도가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팸스나 독립형 PV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절감할 수 있는 금액까지 합치게 되면 3.14억입니다. 총 한 5배 정도가 더 많이 산단 입주기업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러면 이제 한화자산운용은 돈을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이놈은 뭐길래 이렇게 와서 떠드나라고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제안하고 한화자산운용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만들긴 했지만 향후에 저는 운영관리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다 끝나게 되면.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는 다른 지자체보다 투자비가 많고 지속적으로 산단을 지원할 그런 계획인데요. 타 프로젝트에서는 안전진단을 하거나 구조보강을 하거나 슬레이트를 철거하거나 방수공사를 하거나 발전 효율이 떨어지면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수익을 챙겨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하게 되면 수익을 못 가져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모든 구조보강을 하고 슬레이트도 철거하고 방수공사도 하고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양면용 모듈을 사용하고 해서 모든 부분을 다 담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관리 운영을 할 건데 50%를 줄이는 목표를 가져갑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1메가와트의 관리 운영비가 2천만 원 정도를 하는데요. 1,000만 원 정도로 줄일 겁니다. 그렇게 줄이게 되면 1년에 1.5기가 다 달성되게 되면 한 150억 정도가 되고, 이걸 25년으로 환산하게 되면 3천억입니다. 그 3천억을 제가 더 수익을 챙길 수가 있거든요. 이 3천억을 산단 입주기업들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다 활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대구시를 위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거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 저희 계속해서 홍보할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뵈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전하게 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약도 할 거고 방문해서 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한화자산운용의 김성진 차장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두 분과 함께 저희 대구 스마트 산단 태양광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한화자산운용의 김성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한화자산운용은 약 103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국내 탑5 종합자산운용사이고요. 태양광 및 대상에너지 분야만 놓고 보자면은 국내 태양광 블라인드 펀드 6개, 그리고 일본 태양광 펀드 3개를 포함을 해가지고 약 2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를 하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 전문 투자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 실물하고 좀 많이 틀린 것 같죠? 그 포토샵의 힘을 좀 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하겠는데요. 아까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프로젝트들을 해봤습니다. 기존의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절대 원가를 절감할 수 없고 혁신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새로운 시각으로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게 되면 혁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혁신하고 노력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익 중요합니다. 각자 파트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 여러 가지 영상을 보면서 기후위기가 심각한 걸 느끼셨고, 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해주시면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많죠. 죄송하고요. 작년 12월 12일 날 그 대기업 사장님 5분과 저하고 홍준표 시장님 방에 갔었습니다. 협약식 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홍 시장님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서 정말 시장님을 뵙고 깜짝 놀랐거든요. 첫 번째, 대기업 사장님들과 제가 있는 자리에 시장께서 오시면서 먼저 고개를 숙이시면서 대구를 위해서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자존심이 센 대구, 안동, 경북, 울산의 소득 수준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이 대구 시민들 자존심만 세고 불쌍하다. 나는 이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당신들도 이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좀 노력해달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장님을 정치인으로만 봤었는데 정말 시장님이시구나, 그리고 대구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부터 대구 시민입니다. 대구시로 전입을 했고요. 저 고향은 충청도인데 서울에서만 40년 넘게 살다가 대구로 전입을 했습니다. 이제 대구 시민입니다. 그래서 대구를 위해서 열심히 할 거고요. 20년 동안, 21년 동안 대기업의 울타리 속에서 온실 속에서만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나와서 제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나름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2년 동안 정말 한 1년은 병원에서만 누워 있었고요. 심지어 정신병원까지 입원했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어떤 나쁜 놈 때문에. 근데 그놈한테 제가 복수를 하는 거는 정말 이 대구를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살아서
성공을 하는 게 그 친구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완치는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짐인데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저 자신만을 살지 않겠다. 그리고 어머님 와 계신데 우리 가족들만 위해서 살지 않겠다. 저희 직원들만 위해서 살지 않겠다. 좀 글로벌적으로 기후위기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 대구를 위해서 좀 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 되게 혼내거든요. 저희 회사 다녔을 때.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짧게 끝내겠습니다. 인디언 속담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토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빌려온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희 대구 스마트 산단 태양광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더 깨끗하고 살기 좋은 그런 대구시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